네, 하우머니 백영찬 팀장님, 오늘은 어떤 정보 전해주실 건가요? 네, 요즘은 뭐 평생 직장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테크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궁극적인 목표를 할 수 있는 노후 준비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들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사실 요즘 평생 직장이 사라졌다라는 말을 자주 듣고는 하는데 평생 직장이 있다면 이런 고민 참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평생 직장이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그런 고민이 없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더더욱 이제 평생 직장보다는 평생 직업이라는 말이 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으면 노후가 돼서도 아주 풍족한 삶은 아니겠지만 좀 넉넉한 삶 아니면 유지할 수 있는 현재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생활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평생 직업을 가지신 분이 우리 한진호 원장님이신 것 같은데 노후 준비는 잘 하고 계세요? 지금 노후시지만. 네. 아직 청년입니다. 네. 그런데 연금 받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네. 저희 같은 개인 사업자가 가장 부러운 분들이 연금을 받거나 퇴직금을 받는 이 직장 생활, 특히 교편에 계시다든지 공무원에 공직에 계신 분들 연금이 있으신데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연금, 국민연금과 더불어 개인연금 또 각종 공제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도 가입해서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장혁수 주임은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저는 결혼 준비가 좀 급한 것 같긴 한데 우선은 월급을 좀 쪼개서 기본적으로 좀 좋은 상품들이 있다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좀 나눠서 적금을 붓고 있는 현실이 있고요. 그 외적으로 좀 큰 목돈 같은 경우는 지금 부모님께 일부러 좀 드려서 관리를 좀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결혼부터 먼저 하셔야 되겠다. 그래요, 연락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대한민국 직장인의 이런 모습이 좀 표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제 개인연금 가입법에 대해서 준비를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연금사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먼저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금상품은 단기 상품이 아니거든요. 보통 10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계획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금융상품인 거죠. 그래서 연금이라고 달고 나오는 그런 금융상품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여러 종류들에 대한 이름들 좀 기억을 하시면서 특징을 좀 살펴보시겠는데 대표적으로 연금저축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최근에는 뭐 변액 유니버설 보험이라든가 변액 연금 같은 상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각각의 상품의 차이점을 인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소득 공제가 된다는 점에서 이런 상품들을 자주 이용하고는 하는데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개인 연금에서 연금 상품 중에서 세제 적격이라고 해서 소득 공제가 되는 상품인데요.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개인이 불입하는 것을 다 합산해서 400만 원까지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 공제를 적용을 받습니다. 소득 공제라는 말씀은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융사별로 각각의 상품이 좀 나눠져 있는데요. 은행권에서는 연금 저축 신탁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험권에서는 연금 저축 보험, 그다음에 증권에서는 연금 저축 펀드가 있습니다. 다 공이 연금 상품이고요.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에 55세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이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금융사 간의 상품 간의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이 의미가 뭐냐면 이제 연금 저축보험을 가입하셨던 분이 연금 저축 펀드로 증권사에 있는 펀드로 이동하실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 이런 제도가 있냐면 보통 연금저축 신탁이나 연금저축보험 같은 경우는 불입을 하시다가 납입을 하시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불가피하게 해약을 하실 수밖에 없거나 아니면 납입 중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연금 펀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증권 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잠시 중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해약을 하지 않아도 내가 계속 불입하고 있던 것을 잠시 쉴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가끔은 이렇게 금융사 간의 이동을 통해서 이런 단점들을 좀 극복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소득이 없을 경우에도 이제 해약하는 게 아니라 유지가 가능하다는 게 굉장한 매력이네요. 그렇죠. 일단 해약하면 엄청난 손해를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게 세제 적격 연금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입하시는 동안, 납입하시는 동안 소득공제라고 하는 세제 혜택을 받으셨는데 해약을 하시게 되면 나라가 가만히 안
안 놔두죠. 그쵸. 예, 그만큼 페널티를 이제 물게 됩니다. 그 페널티가 이제 주로 이제 세금인데요. 추징세.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이것을 연금으로 보지 않고 나에게 일시적으로 들어온 기타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기타 소득세를 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 세율이 되게 높습니다. 예. 22%까지 주민세 포함해서 22%까지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너 페널티 또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가산세까지 그러니까 기타 소득세 말고도 또 가산세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세는 2.2%까지 이렇게 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이익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점 꼭 기억하셔서 가급적이면 해약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입할 때 애초에 이제 신중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그 요즘에 이제 연금 상품 중에 빠지지 않는 게 변액 상품이잖아요. 그게 어떤 거예요? 요즘 변액 상품이 그 많은 분들에게 그 인지가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의 어떤 개인 선호도라든가 아니면 투자 성향에 맞게끔 이제 찾아가시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네네. 크게는 변액 연금 보험 상품이 있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두 가지 상품 다 공통점이 뭐냐면 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률을 가지고 연금 재원을 만들어 간다는 게 있고요. 이 두 상품은 다 10년이 넘어가면 아까 이제 그 우리가 보통 이자가 생기면 이자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까? 네. 그 이자 소득세가 과세되지가 않습니다. 비과세가 됩니다. 그럼 뭐 10년간 불어난 수익률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는 이야기겠네요. 예, 맞습니다. 세금이 없고요. 다만 이제 10년 안쪽은 당연히 세금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두 가지 상품의 차이는 좀 이 점을 잘 많은 분들이 모르셔서 좀 당혹스러워 하시는데 사망보험금의 차이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사업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업비라고 하면은 금융사가 즉 이제 보험사이기 때문에 이제 보험사가 상품을 운영하면서 자동적으로 빼게 되는 그런 비용들을 이제 사업비라고 하게 되는데 일단 변액연금에는 사망보험금이 많지 않고요. 네.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는 사망보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걸로 인해서 연금제가 만들어지는 금액 차이가 좀 생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업비 때문에 그 사업비를 빼는 부분이 커서 그걸로 인해서 연금제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각각의 상품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내 재원에 내가 납입하는 거에서 빼가는 돈이기 때문에 공제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 정도 빠질지 각각의 금융상품의 특징들을 좀 보고 그걸 확인한 다음에 가입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좋은 점은 가입하시는 동안 중간에 내 돈을 뺏어 쓸 수 있는 중도 이주 기능이 있는데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대표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사망보험금이랑 노후 대비 동시에 좀 원한다면은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가장 적합한 상품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또 하나 그 두 상품을 가입할 때 경험 생명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요. 경험 생명표 적용이 시점이 좀 다릅니다. 네.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제 경험 생명표라고 하면은 사람의 평균 수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연금을 가입했을 때 지금의 평균 수명을 적용할 거냐, 아니면 나중에 10년 후에 내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을 적용할 거냐. 요 평균 수명에 관한 것이 이제 경험 생명표인데요. 변액 연금은 보통 일반적으로 가입하시는 시점에 지금의 지금의 평균 수명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하신 다음에 나중에 연금으로 돌려 쓰실 수가 있거든요. 네. 20년에 만약에 연금으로 돌려 쓰시게 된다고 하면 그 시점에 경험 생명표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평균 수명은 지금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 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연금 재원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지금 변액 유니버셜 보험 중에는 가입 시점에서 그 경험생명표 적용되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아까 그 연금 돌리는 시점에서 적용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확인해 보시면서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근데 또 연금이 이제 가입 시점 경험 생명표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게 말씀해 주신 내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요, 변액이라는 게 이게 주가가 또 폭락하면은 무서워요. 말짱 도루묵 아니니까 10년을 냈는데. 네,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일단은 예. 뭐 장기간 동안 납입하시면서 아까 주식이나 투자에 이렇게 들어가는 돈들이기 때문에 10년 후에 지났을 때 그때 시황이 좋지 않으면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 좀 안전하게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공시이율이 적용되는 연금도 있습니다. 예, 일반적인 금리에다 조금 더해서 이율이 붙어지게 되는데 그런 공시이율 금융상품들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역시 공시이율 상품도 10년이 넘어가면 비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공시율 상품 같은 경우는 예금금리에서 1%에서 1.5% 정도가 더 가산이 되니까 예. 이 정도 이르면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 역시 상품은 이제 45세서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빨리 연금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금 확보하시는 데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모두 우리의 노후를 걱정하다 보니 어느덧 시무룩해진 것 같은데요. 네. 자신에게 맞는 상품으로 좀 밝은 노후 잘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 하우머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